먼저 제 발표 순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이후에 제가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생활기록부를 여기서 제가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관한 팁도 제가 오늘 7가지나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 수험생분들께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22학번 재학 중인 윤현지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에는 이제 복수전공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 이점을 활용해서 심리학과와 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또 심리학과에서 교직이수를 복수교직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시에 전문 상담교사 2급과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또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팀 소속 기관 동아리 나라가대 21기를 수료한 상태고요. 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여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하나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면접을 보고 입학했습니다. 또 제가 고교 시절 졸업 시에 생활기록부를 25장으로 마쳤는데요.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중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제 고등학교 생기부 로드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아직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특수교육이라는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은 시기였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확연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 활동에서도 열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체육 부분을 보시면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예체능 과목도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폭넓은 분야를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록했기 때문에 1학년 때도 특수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적 능력은 서로 독립적이고 상이한 여러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능력이 지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소서에서 언급했습니다. 2학년 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특수교육에 푹 빠져있던 시기인데요. 저는 이때 수학 과목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여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냈다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고요. 또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심신장애인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과 관련된 형법 조학을 분석했습니다. 지구과학 과목에서도 시각장애인용 보행 안내 장치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요. 미술 과목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나가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인데요. 바로 교육학 수업에서 간해의 9가지 수업 사태, 교수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 실현을 진행한 경험입니다. 저는 이 간해의 9가지 수업 사태 이론을 활용해서 이런 수업 교구랑 학습지 또 수업에 필요한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수업 실현을 진행하였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수업 실현 과제를 또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심화 영어 회화 시간에서는 수어에 대한 관심이 제가 또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뜻의 수어와 사랑해라는 수어를 예시로 들며 영어로 발표를 진행하였고요. 밑에 심화 영어 시간에 보시면 또 코로나라는 상황에 맞추어서 특수교육학적으로 풀어내서 설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수교육의 기본 베이스는 교육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특수교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심화 영어 시간에는 교육의 질 향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요. 중국어 시간에는 중국의 중등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중국의 교육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3학년 활동입니다. 3학년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음악 개발화 수업이라는 지문이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지문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문을 공부한 이후에 이 지문을 특수교육에 적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특수교육의 개별화 교육과 연관지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인데요. 확률과 통계 과목이 특수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 지적장애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지능지수의 전교 분포 곡선을 확률과 통계 과목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와 관련지어 발표를 진행하였고요. 나라별로 어떻게 장애인의 선정 기준이 다른지 궁금해서 국가별 장애인 등록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목을 특수교육과 관련지어 생각하도록 노력했는데요. 영어 시간에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종적 전이와 횡적 전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고요. 논리학 시간에는 잘못된 3단 논법을 장애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기 위해 잘못된 명제를 설정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세부능력 특기사항들은 굉장히 많은 연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과목을 제 진로인 특수교육과 연관지어서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떠한 과목에서 어떤 수업을 배우든 제 진로와 연관을 시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진로와 연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해의 9가지 수업 사태를 수업 실현에 적용하는 것처럼 이론을 실전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생활기록부만 봐서도 이 학생은 이 전공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 학생은 이 과에 가고 싶구나를 확연하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7가지 면접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면접이라는 시험에서 시험 범위는 자신의 생활기록부입니다. 특히 가톨릭 대학교의 면접은 생활기록부 기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딴지를 걸어보는 것인데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의 생기부를 바라보며 한 줄 한 줄마다 예상 질문 여러 개와 이에 해당하는 답변을 모두 뽑아내어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서 줄거리 요약 노트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제가 2022학년도 입시를 진행했을 때는 독후 활동이 포함되었으나 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입시에 맞추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도서와 연계하여 작성하는 추세이므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혀있는 모든 도서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노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가톨릭 대학교 인재상에 맞추어 답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할 학과와 학부의 인재상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인재상은 그 학과의 교수님이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어떤 학생으로 졸업하길 바라는지를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어필할 수 있도록 답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질문을 카테고리화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두 번째에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뽑아내는 활동을 했죠. 하지만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접 때 예상에 없던 질문을 받았을 경우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답변을 활용하여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도 면접 준비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교수님의 사진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띄워두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과나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수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사진을 띄워두고 눈을 맞추며 면접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이고 말에 확신이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자신 있는 모습은 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교수님들 앞에서, 입학사정관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생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선 멘토링이나 박람회에 제가 나갔을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는데 학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고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학년 때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학교 생활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1학년 때 진로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아예 2학년, 3학년 때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전공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는지를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제일 처음에 가톨릭대학교는 복수전공과 전과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생의 진로 변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위기의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나를 찾아 헤맸지만 정확한 나를 알 수 없을 때, 또 진로가 불명확할 때는 우선 저희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셔서 나를 찾아가는 대학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위한 입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입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입시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입시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과목에서 단기적으로 한 번만 하고 마는 활동이 아니라 계속 연계되는 활동 속에서 성장하는 나 자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수어영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 수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수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 꿈과 가깝기 때문에 공부했던 수어가 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이 본인의 발전에도 입시에도 모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